안녕하세요. 영어 독서가 취미인 아로하나입니다. 요즘 그냥 기분도 꿀꿀했었는데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 오셔서 제가 쓴 글을 읽었나봐요. 그래서 글이 되게 와닿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순간 피로감과 안 좋은 것들이 확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 있잖아요. 가령 글이 되게 와닿아요 또는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네요 하는 댓글을 보면 블로그를 떠나 글쓰기 자체가 정말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누군가 제 글을 통해 위로도 받고 공감도 받을 수 있잖아요. 물고기한테도 딸리는 인물 때문에 들어오기도 힘들었을 텐데 거기서 도움이 됐다는 글을 썼다는 게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글쓰기의 제1 덕목은 솔직함인 것 같아요. 이때 말하는 솔직함이랑 이야기의 전개가 사실에 입각한 솔직함이 아닌 그 당시 느꼈던 감정에서 나오는 솔직함을 글로 내뱉는 게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솔직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기억의 오류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때 느꼈던 감정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질문이 뭐였죠? 질문 18. 영어 독서를 취미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어? 영어 독서를 취미로 만드는데 필요한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하나는 글쎄요, 영어 독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영어 독서를 꾸준히 하기 위한 원동력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먼저 자세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 독서를 대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벼운 마음이란 게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 독서를 하는데 너무 힘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애매모호하죠. 사실 지금 18번째 영상을 찍으면서 이걸 전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 뜻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그냥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취미로 영어 독서를 가지는 데 있어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자체에서 과연 흥미를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이 그냥 쉬운 수준의 책을 한번 읽어보고 읽혀지네? 아니면 재미있네? 라는 감정이 떠오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아무리 쉬운 수준의 책을 읽어도 책이 안 읽힐 수가 있어요. 안 읽힌다는 건 어려워서 안 읽힌다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이 재미없어서 읽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자에 해당된다면, 즉 책에서 재미를 느끼셨으면 여러분은 가벼움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처럼 책이 읽혀지지 않으면 그냥 영어 독서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굳이 억지로 영어 독서를 하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독서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독서를 권장한다는 건 사실 지옥이에요. 책상에서 2-3시간 앉는 것이 독서의 기본인데 싫어하는 사람이 그걸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건 마치 제가 영어 독서를 하기 전에 백예스를 한다고 영화를 수십 번을 보는 행위와 같습니다. 억지로 한다는 건 거기서 힘을 준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힘을 준다는 건 곧 그러한 행위를 공부로 여긴다는 거죠. 후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영어를 접하는 방법이 이미 다양하기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 없이 그냥 다른 것을 또 한번 도전해보면 됩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반복적인 학습의 강점을 보일 수도 있고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공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저 그냥 영어 독서만 맞지 않는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느끼신다면 저는 영어 독서를 권하기보단 차라리 그냥 독서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독서도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결국엔 독서예요. 책을 읽으면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독서에 흥미를 느끼기에 앞서 독서 자체에 먼저 관심을 가져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결국엔 독서가 취미가 될 수 있어야만 영어 독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토익 점수가 높다고 영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읽는 척은 되겠죠. 하지만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서 꾸준히 한다는 것은 그냥 미련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영어 독서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만의 책을 찾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쉬운 책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는 소설을 좋아하고 누구는 에세이를 좋아하는데 언제까지 유명한 책만 따라 읽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선호함을 계속 쫓아가 봐야 합니다. 즉 쉬운 책으로 출발은 하되 점점 맷집을 기르셔서 어려운 책도 접해보고 난이도에 상관없이 좋아하는 책에 대한 문을 계속 두드려보는 겁니다. 사실상 200~300페이지짜리의 책부터는 문장이 주는 난이도가 되게 거기서 거기에요. 뭐가 특별히 어렵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책을 읽는 것을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페이지 책을 읽다가 300페이지 책을 읽으면 갑자기 뭐 문장이 어려워지나요? 되게 책이 잘 안 읽힌다는 것은 그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문장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해볼만 하고 결국에 200~300페이지짜리로 와야지만 여러분이 진짜 읽고 싶은 책을 읽는다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좋아하는 책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영어 독서에서 재미를 지속적으로 느끼기 위함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어 독서에서 가벼운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그 책을 읽고 싶다는 느낌을 가져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책을 읽고 싶다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선 어찌되었든 그 책이 재미있어야 돼요. 쉬운 데에 재미있건 어려운 데에 재미있건 간에 어쨌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은 바로 여러분이 직접 고르는 것이죠. 자, 자세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영어 독서를 꾸준히 하게끔 하는 원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어 독서를 취미로 가지기 위해선 저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이 사실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200~300페이지짜리의 책을 읽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만을 위한 선물을 해도 그게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시나요? 200~300페이지짜리의 책을 읽는 게 생각보다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직장인이시라면 그러한 책을 읽는 게 빨라야 3주고 보통은 한 달이 걸립니다. 그것도 꾸준히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심지어 좋아하는 책을 읽는데도 그만큼의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완독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겠어요. 단순히 책 한 권의 완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가볍지 않은 분량의 영어책을 완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평소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그걸 영어 독서를 통해 그냥 지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은 영어를 그만큼 많이 접했잖아요. 남들은 영어 학원 다니고 뭐 스피킹 학원 다니면서 돈을 학원에 바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단돈 2~3만 원으로 그것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부로 따지면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인 공부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은 그걸 공부로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읽고 싶은 책을 읽은 거니까요. 저는 뭐 대단한 물건을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값비싼 물건을 샀을 때는 영어 독서를 핑계삼아 구입하곤 했습니다. 갤럭시 버즈도 그렇게 구입했고 30만원짜리 헤드셋도 영어책을 읽고 나서 저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이런 보상이 적절히 잘 이루어진다면 영어 독서는 생각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러한 선물의 기준이 한 5권에서 뭐 10권쯤 되었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취미로 자리 잡을 때까지 보통은 쉽고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르거든요. 제가 한 달 반 만에 20권의 책을 읽은 것처럼요. 그래서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영어 독서가 진짜 나에게 맞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 본격적인 자신에 대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영어 독서만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사실 뭐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목적이 제일 중요하지 뭐 꼭 바람직한 방법을 따라야 되나요? 그건 여러분이 책을 읽고 나서 스스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이면 좋을까는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